네, 이번에는 11월의 첫째 주 쌀쌀해지는 늦가을의 영화계 소식 들어봅니다. 이 배우 김주혁 씨의 안타까운 소식이 날아든 영화계인데요. 박스오피스 순위와 함께 그 김주혁 씨의 작품들도 돌아보겠습니다. CGV의 서민우 코디네이터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11월 첫째 주 박스오피스 소식부터 볼까요? 네, 11월 1주차 박스오피스는 마블 스튜디오의 토르 라그나로크가 지난주에 이어 금주까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누적 관람객 수 273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개봉 첫 주였던 지난 주말에는 하루 관람객 수만 무려 60만 명에 이르러 다시 한번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예. 한편 금주 개봉작이었던 브라더는 개봉일인 어제를 기준으로 토르를 제치고 새로운 1위로 올랐는데요. 예. 목요일자 관람객만 기준한다면 10만 명으로 9만 9천 명이었던 토르를 근소한 차이로 뒤집고 뒤집었고 이제 1위로 올라섰고요. 같은 날 개봉했던 침묵은 3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 주말 토르가 다시 한번 힘을 받아서 1위를 탈환할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한편 신규 개봉작들의 레이스로 더 이상의 관람객 인입이 쉽지 않아 보였던 범죄도시의 경우에는 예상을 뒤엎고 600만 관람객을 돌파하는 기록을 지난주에 이어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예, 토르의 지배와 범죄도시의 600만 돌파 이 소식이었고요. 이 배우 고 김주혁 씨의 안타까운 소식 들어왔는데 다양한 작품에서 좋은 연기를 선보였었잖아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며칠 전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공유된 고 김주혁 씨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였기 때문에 고 김주혁 씨의 소식을 들은 관객분들의 슬픔이 더 크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 스크린에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건 5월 개봉작이었던 석초저택 살인사건이었는데요. 그 전에는 공조, 좋아해줘, 방자정 등 다양한 영화를 통해서 때로는 차갑고 섬뜩한 인상 깊은 연기를 남겼고 어떤 때는 한없이 착하고 따뜻한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많은 관객들과 호흡했던 배우였습니다. 아직 개봉 준비 중인 흥부, 독전이 안타깝게도 고 김주혁 씨가 남기는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소중했던 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마음으로 담아서 그가 남겼던 작품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예, 좋은 성품과 좋은 연기를 선보여줬던 김주혁 씨인데요. 예,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신작 소개해 주시죠. 올드 마린보이라는 작품인데 제목은 익숙합니다만 좀 다르겠죠. 네, 올드보이와는요. 네, 10명 중 5명이 포기하고 3명은 죽고 1명은 아프고 단 1명만이 살아남는다는 직업이 있다면 이 직업을 업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극한의 직업을 머구리라고 부르는데 머구리의 삶을 한 가족의 가장 그리고 아버지 박명호 씨를 통해 들여다본 영화가 개봉합니다. 제목은 올드 마린 보이인데요. 올드와 보이라는 상반된 단어가 들어간 제목부터 독특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짊어지고 사는 평범한 가장이지만 피터팬처럼 순수성을 잃지 않는 박명호 씨에게 붙인 이름이 바로 올드 마린보이인데요. 가족을 위해서 60kg의 잠수복을 입고 수심 30m까지 바다로 거침없이 뛰어드는 그의 삶을 조명한 영화 올드 마린보이가 이번 주 소개해드릴 첫 번째 작품입니다. 일단은 바닷속의 영상미가 굉장하고 촬영 기간도 길었다고 들었는데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짧게 소개해 주시죠. 영화 올드 마린보이는 가장 박명호 씨를 주인공으로 해서 아내 김순희 씨, 큰아들 철준, 그리고 작은아들 철훈이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똘똘 뭉치는 좌충우돌 에피소드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북단 수심 30m 해저를 누비는 바다의 승부사 머구리 박명호 씨는 여러 가지 몸에 좋은 보양식은 다 챙겨 먹고 매일매일 등산을 하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밥벌이만큼 숭고한 것은 없다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박명호 씨의 치열한 어업 현장은 강한 카리스마까지 느껴지게 됩니다. 반면 집으로 돌아오면 무뚝뚝함 속에 따뜻한 사랑을 숨기고 있는 우리네 아버지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처럼 짙은 주름이 대변하는 아버지의 애환과 세월을 지닌 박명호 씨의 이야기가 곧 이 시대의 모든 아버지들의 모습으로 반영되면서 보는 관객들에게 잔잔한 웃음과 애환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에 이 영화 보고 나면은 아버지에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를 감독한 연출한 진모영 감독의 신작인데 진모영 감독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굉장히 슬펐던 이 노부부의 사랑 얘기 그 얘기를 만들었던 감독이죠.
올드마리 보이는 역대 다큐멘터리 흥행 1위를 기록 중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말씀하셨던 진모영 감독의 신작입니다. 이 전작의 경우는 노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과장되지 않은 절제된 연출 속에서 주인공들의 감정을 담백하게 담아내면서 독립영화 작품으로는 이례적인 스코어죠. 480만 관람객을 달성하면서 매우 큰 흥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 원앙소리부터 2014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까지 이런 다큐멘터리 작품들의 흥행이 이어오면서 관람객들의 이런 다큐멘터리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었고 진모영 전작 감독 전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작품은 또 어떤 기록을 남기게 될지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작 기간도 굉장히 길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2013년부터 제작을 촬영을 해서 지금 개봉을 하는군요. 네, 3년간 촬영을 진행했고요. 총 4년의 제작 기간을 거쳐서 탄생하게 되었고 전체 촬영분 시간만 약 500시간이 넘어서 전작에 비해서도 100시간 정도 많은 촬영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생활상을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 제작진과 감독이 부단한 노력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편집하느라고 힘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다큐멘터리 신작 영화 추천해 주시죠. 밴딩 디 아크라고요. 네, 세계적인 배우이자 제작, 각본, 연출까지 다방면으로 활약 중인 벤 애플렉과 맷 데이먼이 공동 제작해서 화제가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밴딩 디 아크는 예방을 우선으로 했던 세계 보건 의료계에 평등한 치료라는 혁명을 이끈 새 청년이었죠. 폴 파머, 김용, 오피리아 달의 기적과도 같은 실화를 다룬 이것도 다큐멘터리 작품입니다. 세 명의 주인공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던 아이티, 페루, 루안다 같은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참혹한 현실에 충격을 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건강하고 행복할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는 신념 하나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변화를 일으켰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중에 김용이라는 인물은 현재 세계은행 총재죠. 맞습니다. 한국인입니다. 밴딩 디 아크라는 영화를 보면 등장인물들이 3명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세 인물 모두 지금 현재 세계 무대를 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폴 파머 박사는 하버드 의학대학원 국제보건 및 사회학과 의장 학과장직을 맡고 있고요. 한국계 미국인인 김용현 세계은행 총재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뽑은 미국 최고 지도자 25명에 선정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피리아 달 대표는 국제 난민 인권 운동가로 활동 중에 있고요. 영화 밴딩 디 아크는 이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지 영화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제 관객들에게 변화와 희망에 관한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요새 사실 히어로물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휴먼 영화들을 보면서 이번 주말에는 좀 릴렉스했으면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CGV의 서민호 코디네이터와 함께 영화계 소식 다뤄봤습니다.